이번에는 진짜라니까. 딸, 네 아버지 알면 큰일 나. 6번이나 했으면 너도 할 만큼 한 거야. 엄마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는 다른 것에도 도전해 보는 게 어때? 그래 누나, 작년에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다가 실패했었잖아. 그때 아버지 어땠는지 기억 안 나? 누나 머리카락 다 밀리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엄마 아니었으면 누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몰랐을 거라고. 이번에 가상화폐 가치가 엄청 뛰었대. 내가 직접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도 했다니까. 시드가 클수록 효과가 빠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 돈 조금만 빌려주라. 응? 엄마, 동생아, 이번에 크게 벌고 나면 그동안 빌렸던 돈 싹 다 갚으면 되잖아. 아휴, 작년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때 적금도 깨고 돈 다 털어준 건데 엄마는 이제 돈 없어. 뭐야? 고작 작년에 준 5억이 전부야? 엄마는 50년을 넘게 살면서 모은 돈이 그거밖에 없었어. 야, 너도 적금 모으던 거 있었잖아. 그때 해약하고 누나한테 줬잖아. 나도 당연히 가진 돈 하나도 없지. 아, 진짜 다들 이럴 거야. 이번엔 진짜라니까. 이번에 투자 못하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좀 구해봐. 올케 돈 하나도 없어? 딸, 걔가 너한테 돈 빌려 주겠어? 너 초반에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걔가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 시작한다고 얼마나 무시를 했어. 엄마는 그때 일을 얘기하고 그래. 그때는 나도 내 잘못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났잖아. 나도 사업에 관해서 알 만큼 안다고. 오히려 올케가 모르면 모르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건 올케라고. 아무튼 올케한테 돈 좀 빌려봐. 엄마는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그 양반한테는 절대 못해. 아, 왜? 뭐야 엄마, 누나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가 누나한테 돈 빌려줬던 거 아버지 몰래 빌려준 거였는데 아버지한테 들켜서 아버지가 집안 살림 다 아작낼 뻔한 적 있었거든. 아, 그러면 나 투자는 어떡하라고. 아직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거라서 빨리 투자하는 게 좋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싫어? 너도 나 시집 못 가고 평생 노처녀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들 나 생각해 주더니 가식이었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 엄마는 네가 당연히 잘 되길 바라지. 그럼 빨리 돈 좀 구해줘. 엄마 동네 친구들 많다며. 그 사람들한테 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집 있잖아. 누나, 아무리 그래도 집을 팔면. 누가 팔래? 담보 잡고 대출 받자고. 이 집 담보 잡으면 최대 얼마 나와? 엄마, 내일 당장 나랑 같이 은행 가자. 이 집을 담보로 잡자고? 누나, 그러다가 이번 투자 실패하면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려고. 이번엔 진짜 무조건 돈 버는 투자라서 절대 그럴 일 없어. 알겠어? 엄마랑 너도 내가 얘기 꺼내기 전까진 아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알겠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엄마, 진짜 누나한테 맡기려고? 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았어. 신우이는 평소 귀가 얇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업한다고 시댁 돈을 다 털어가서 6번을 말아먹었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이제는 시댁집을 담보로 당차게 돈을 빌려갔는데 역시나 그 돈마저 다 잃고 돌아왔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시댁 식구들이 신우이에게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저를 점점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길래 정색했어요. 자꾸 누나한테 져주니까 신우이가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죠. 남편은 제 앞에서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하면 신우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여보세요? 세아가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세요? 그냥 안부차 전화했지 뭐. 요즘 너 많이 바빠 보여서 말이야. 아들 얼굴은 종종 보고는 했는데 넌 코빼기도 안 보였잖니. 최근에 직장 동료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일까지 다 나눠 하느라 야근이 잦아서 어쩔 수 없네요. 동료 퇴원하고 여유 좀 생기면 그 일랑 같이 집에 한번 들를게요. 그래, 네 시아버지도 은근히 며느리 오길 기다리고 있어. 네,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 근데 어머님, 혹시 특별히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점심시간이긴 해도 곧 회의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아, 그러니? 내가 너무 말이 길었지?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나도 떨려서 그러지. 무슨 얘기요? 혹시 돈 좀 있니? 돈이요? 무슨 돈이요? 돈이 무슨 돈이 어딨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말하는 거지. 제가 돈이 어딨어요? 그런데 돈은 갑자기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네 형님 말이다. 형님이요? 왜요? 형님이 또 사업하겠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이번엔 사업이 아니고 투자한다고 돈이 필요하다더라고. 투자요? 그래, 무슨 가상화폐인지 뭔지 당장 뭐가 오르기 전에 투자해야 한다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더라고. 어머님, 6년이에요. 형님 저렇게 매번 일만 벌이면 실패하는 거요. 그런데도 또 믿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지. 쟤도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어.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이나 투자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죠. 너도 알잖니. 걔가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해봐서 할 줄 아는 일이 없으니까. 어머님 잘못이죠, 그건. 뭐? 어머님이 애초에 형님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있는 돈으로 하라고 했으면 형님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네, 저 돈 없어요. 너 그 돈 있잖아. 네? 너네 신혼여행도 일본으로 갔다 와 놓고 지참금 있을 거 아니야. 딱 6개월 뒤에 2배로 갚아준다잖니. 걔가 진짜 성공하면 너 꽁돈 버는 거야? 저는 확신 없는 곳에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돈 빌려주지도 않고요. 이런 일로 전화하신 거라면 끊을게요. 예! 할 말 있으세요? 너는 걔가 불쌍하지도 않니? 뭐가 불쌍해요? 자업자득이지. 뭐야? 솔직히 형님이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6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적자는 안 났어야죠. 제 말이 틀려요? 식구들한테 6년을 손벌리는 게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요. 너 지금 우리 딸 형편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 6년이나 집안 말아먹었으면 지나가는 남이어도 무시할 만해요.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너 회사 다닌다고 이러나 본데 우리 딸 못난 딸 절대 아니야. 뭐라도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니? 도전하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도전하는 게 잘하는 거죠. 안 되는 일 붙잡고 몇 년을 늘어지는 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휴, 됐다. 돈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될걸. 왜 남의 딸 흉을 보고 그러는 건지. 싫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계속 전화 안 끊고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지참금까지 얘기하면서요. 네가 돈 없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지참금이 네 돈이니? 우리 아들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몫이 있기야 있겠죠. 그거라도 드려요? 그래, 그 돈이라도 내놔라. 그걸 왜 당연하게 네가 관리하고 있어? 우리 아들 돈인데. 별로 없어서 실망하실 텐데 그만큼이라도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까 바로 입금해. 제가 이상한 걸까요? 가족이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에게 절절매면서 없는 돈까지 끌어주는 게 어이없을 뿐이었어요. 저는 절대 제 돈은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돈 날리고 사과만 할 미래가 뻔한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2배로 준다는 말은 어떻게 믿고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 몫인 지참금을 보냈는데요. 왜 이만큼밖에 없냐고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남편 몫은 그만큼이거든요. 결혼식 때 신부 지인이 몇 배는 많았으니까요.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보내드렸더니 저러시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일렀는지 이젠 남편이 난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 엄마랑 통화했다면서? 회사에 있을 때 전화하셨더라. 근데 당신 술 마신 거야? 주방 식탁에 소주병이 굴러다니던데? 그래, 당신 오늘 늦게 온다고 해서 나 혼자 술 좀 마셨어. 왜? 그러면 안 돼? 나 피곤해. 씻고 잘 거야.
할 말 있으면 쉬는 날 얘기해. 남편이 말을 하는데 어딜 가? 얌전히 내 앞에 앉아. 왜? 당신 우리 엄마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틀린 말 한 것도 없어 난.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해. 어머님이 나한테 돈이나 빌려달라고 말하게 만들지 말고. 고부간에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당신이 돈만 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불편해지는 상황인 거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해?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도 이래? 아니잖아.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 집 사람들한테만 쪼잔하게 구는데 당신 뭐 우리 집 사람들한테 불만 있어? 그래, 불만이 차고 넘친다.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면 죄책감 가지고 넙죽 엎드려야지. 뭐? 맞잖아. 우리가 먼저 결혼 새치기 한 건데 당신은 우리 누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우리 식구 평생 행복하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을 왜 몰라주냔 말이지. 누나도 시집 가야 할 거 아니야. 저러다 진짜 좋은 시기 다 놓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으면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쩌냐고. 내가 보기에는 형님 하나도 안 불쌍하니까 되도 않는 연기 그만하고 술 마셨으니까 당신 오늘 거실에서 자. 술 냄새 나. 뭐? 술 냄새? 그래. 술 냄새 나서 머리 아프다고. 내일 회사도 안 가? 왜 이렇게 퍼마셨어? 당신 우리 집 사람들 무시해? 무시하냐고. 지금 당신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우리 거지 새끼라고 깔보는 거 아니야? 맨정신에 이야기해도 언성 높아질 이야기를 왜 술 처먹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 말이 맞지? 이 여자가 누굴 바보로 하나? 당신 두고 봐. 우리 누나가 성공만 하면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안 살아. 알겠어? 그래, 그런 거라면 나도 형님이 어떻게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 무슨 뜻이야? 뭐가? 나랑 결혼해서 후회한다는 거냐? 어? 그래, 나도 너 같은 여자 이제 질렸어. 나도 당신처럼 가족한테 정이라고는 없는 여자랑은 더 이상 한 입을 덮기 싫다 이거야. 알았으니까 닥치고 쳐자. 나 씻으러 간다.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난리였어요. 대체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다들 형님에게 나서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식구니까 안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넘겼더니 남편이 나타났고 남편을 넘었더니 이제는 형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며칠 후. 옳게 여기야 여기. 형님 저 정말 시간 별로 없어요. 회사 앞까지 찾아오지 마시라니까. 나도 급해서 그렇지. 그리고 나도 옳게 바쁜 거 알아. 오래 안 붙잡을 테니까 걱정 마. 돈 빌려달라고 오셨어요? 어차피 엄마랑 동생한테 돈 안 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네. 그러면 옳게 돈은 됐고 보증 좀 서주라. 보증이요? 그래, 돈은 내가 빌릴 테니까 옳게가 보증 좀 서줘. 옳게 직장도 번듯하니 옳게가 보증 서준다고 하면 꽤 많이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미쳤어요? 안 미쳤는데? 제가 형님 보증을 왜 서요? 돈 빌려주는 것도 꺼리는데. 그러니까 보증 서달라는 거잖아. 누가 돈 빌려달래? 돈은 내가 빌린다니까? 형님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고도 제가 보증 서줄 것 같으세요? 신뢰도 없는 사람 보증을 왜 서요? 전 인생 망칠 생각 없어요. 아니 옳게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은 망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6년이나 집안 식구들 등쳐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식구들 잡아먹으려고 이래요? 뭐?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형님. 나이만 들어서 식구들한테 짐되는 인생 예전에야 봐줄만 했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다들 형님 때문에 버거워한다고요. 옳게 진짜 웃긴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번엔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확인까지 다 했다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도 투자한 건데 옳게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란데. 그거 다 가짜예요. 형님은 뉴스도 안 봐요? 그러면서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하고 싶으면 형님이 직접 벌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하세요. 저는 형님한테 뭐라도 도움 줄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야, 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뭘요? 내가 네 형님이야. 네 남편 누나라고. 그게 왜요? 말만 형님이지 형님이 저보다 뭐 하나라도 나은 점 있어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이 정도 음료는 제가 살 테니까 천천히 다 마시고 가세요. 야, 옳게! 야, 이 미친년아! 형님은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더한 부탁으로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그렇다고 호락호락 당해주진 않았네요. 저까지 형님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면 정말로 형님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식구들에게 기생충처럼 붙어 사는 게 말이 되나요? 한참 일하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친정은 지방이라서 부모님을 뵙기 힘들었어요.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저를 본다고 집에 온다고 했어요. 저도 부모님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러시라고 했죠. 남편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포기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똥서방은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보고 가려고 했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어져서 말이야. 아니야, 원래 나보다 일찍 마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시간도 늦었는데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아니야, 네 얼굴 봤으면 됐지. 우리 있으면 사위 불편하지.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는 그냥 네 얼굴 보러 온 거지. 사위는 바쁘다니까 그만 가야겠다. 시어머니도 가끔 멋대로 주무시고 가는데 뭘. 괜찮아. 내가 얘기하면 돼. 엄마 피곤하셔? 눈꺼풀이 감기는 것 같은데? 서울 온다고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졸리네. 게다가 우리는 해지면 자잖아. 그럼 작은 방에 이불 깔아 드릴게. 좀 누워 계세요. 아빠도 한숨 주무시고 똥소방 오면 깨워 드릴게요. 그럴까 그럼? 두 분 피곤하셨나? 바로 잠드시네. 당신 집에 있어? 어딨어? 당장 이리 나와봐. 뭐야, 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 당신 오늘 낮에 누나 만났다면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전화했는데 당신이 안 받은 거잖아. 왜 나한테 성질이야? 어떻게 밖에서까지 누나한테 그런 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가족이야? 내가 뭘 어쨌는데? 누나가 보증 서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무시하면서 바쁘다고 먼저 갔다던데? 보증 서달라는 걸 내가 들어줘야 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식구잖아. 가족인데 보증도 못 써줘. 당신이 보증 서주면 누나가 도망을 가겠어? 당신 장기를 떼서 팔자고 하겠어. 당연히 뒤처리는 누나가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못 해줘서 누나를 부끄럽게 만드냐고. 그렇게 보증 서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 왜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난리야. 난 형님한테 돈 빌려줄 생각도 없고 보증 서줄 생각도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 얘기 그만해. 지금 방에 야, 너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냐? 네 멋대로 굴 거면 왜 결혼했냐고. 아이씨, 진짜 개 빡치게 하네. 내가 가만히 참아주니까 병신 같지? 오늘 내가 널 좁혀서라도 누나한테 보증 서게 할 테니까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야? 아빠! 으아! 세상이 돌아간다. 누구야?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이래? 누구긴 누구야? 네 장인이다. 감히 내 딸한테 그딴 말을 짓거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던 건 아니겠지? 여보, 이러다가 똥소방 죽어요. 너 내가 전에 씨름 선수였는데 그건 몰랐나 보지? 방금 그 기술은 안다리 후리기라는 기술이다. 아, 안다리 뭐요? 어우, 머리야. 아빠, 여자들은 빠져 있어. 이건 남자들 문제니까 우리 집 여자들한테 피해준 이놈 난 절대 용서 못한다. 실은 아빠가 예전 동네에서 씨름 선수였거든요. 방에서 아빠가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남편이 하는 욕과 저에게 손찌검하려는 순간 달려나왔어요. 남편은 아빠 기술에 바로 넘어졌고 아빠에게 깔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빠는 남편 위에 올라타서 남편을 막 후려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빠인 줄 그제야 알아채고 울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이런 놈한테 못 맡긴다고 제 짐을 챙겼어요. 남편에게 저와 이혼할 준비하라고 경고를 날리고는 저를 친정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회사 부장님께 연락해서 연차 쓴다고 했네요. 다행히 평소 일을 열심히 한 덕에 제 걱정부터 하는 부장님이었죠. 며칠 후. 사돈,
아니, 우선 애들 일이니까 양쪽 상황을 찬찬히 다 들어보고 결정해도 급하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고 가버리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당신이 자식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딸이란 애는 우리 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질 않나. 아들이란 놈은 욕도 모자라 손찌검을 하질 않나. 손찌검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냥 위험만 주려고 했다고요. 역시 말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군. 얘들아, 나와서 이 양반들 얼른 치워라. 형, 누군데 아침부터 집으로 오라고 그런 거야? 뭐야, 큰형한테 못 들었어? 킬라 시댁 식구들인데 저 집안 사람들이 킬라를 엄청 괴롭혔다잖아. 됐고, 이보쇼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말로 할 때 돌아가지. 우리 예쁜 조카를 괴롭힌 사람들.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지지. 아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돈.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험악한 사람까지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저 킬라한테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놈이냐? 우리 킬라랑 결혼했단 놈이? 왜 이러세요? 엄마! 아니, 남의 귀한 아들 멱살을 왜 잡아요? 여기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 잡으려고 작정했어요. 도와주세요. 아줌마, 여기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쪽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들 부르면 집에 있는 무기 하나씩 들고 당신들 쫓겨날 텐데 괜찮겠어? 나도 당신 같은 찌끄레기들한테 힘쓰기 싫으니까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고 얼른 합의 이혼서에 도장 찍지. 네네, 그렇게 할게요. 도장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그냥 이혼하고 가자.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알겠습니다. 사돈 말대로 하겠습니다. 예.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다는 건 제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문자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밤새 연락해서 아빠한테 일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운동했던 삼촌들까지 불러서 시댁 식구들을 물리쳐 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보면 더 달려들 거라면서 저는 집에서 못 나오게 했고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가 내민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괘씸하게 남의 돈으로 거저 먹으려던 시댁 식구들 드디어 해방되어 속이 시원하네요. 얼마 후. 여보, 나 왔어. 왜 또 왔어? 우리 이혼하고 남이잖아. 당신이 누나한테 돈 빌려주기 싫고 보증 서주기 싫은 거 알겠어. 그 말 해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그래서 누나 말고 돈 나한테 빌려주는 건 괜찮지? 오호, 이거 기술 잘 먹히네. 이거 뭐야? 삼촌들한테 기술 좀 배웠어. 너 만나면 써먹으려고. 평생 못 써먹나 아쉬웠는데 오늘 너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지? 괜찮아? 일어나 봐. 좀 아프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야,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 다른 기술 써보게. 내가 네 걱정을 왜 하냐? 아이씨, 넌 여자도 아냐? 너도 나한테 남자 아니거든? 니네 식구들은 나한테 사람도 아닌지 오래고.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너 평생 누워서 생활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누나 성공하면 그때 꼭 다시 찾아올 거야. 너 후회하지 마. 아직도 꿈속에서 사시는구만. 네 누나가 성공하는 것보다 니네가 길바닥에 나앉는 게 빠르다에 100원 건다. 이 똥파리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